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영대표입니다. 오늘 10월 10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국내 증시 옵션 만기를 맞아서 양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전일 하루 이제 쉬어갔죠. 한글날로 쉬어갔는데 미증시가 시고가 흐름을 보였는데 이 흐름을 우리 시장은 제대로 좀 타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답답한 움직임 지속됐는데 옵션 만기일 특징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은 건 모건스탠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는데 지난번 8월 달에 나왔었던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의 그 보고서의 후속탄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타기 삼성전자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뭐 조목조목 반박을 제가 장중에는 해드렸는데 유튜브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면 앞뒤가 잘 맞지가 않아요. 자, 이 부분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2차전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을 제공을 하지 못했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 하락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2차전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의 부진이었습니다. 테슬라가 부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주들은 당연히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조정 흐름을 받았고요. 바이오주들이 시장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바이오주가 시장 흐름을 이끌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다르게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지수를 방어하는데 성공을 했고 종목 장세는 오늘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이슈 살펴보면은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처음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테슬라가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위 로보라는 로봇데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공개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앞으로의 방향, 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 기업의 이 이미지를 좀 이게 이미지예요. 왜냐면 양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기업 이미지, 내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11시입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고,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관련주들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주로 움직이게 될 텐데 과연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내일 장중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섹터는 저는 이제 계속 얘기 드렸던 전고체, 비만 관련주 계속 관심이고요. 자율주행 제외하고 이번에 로봇을 넣어놨는데 어차피 자율주행과 로봇은 같이 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 로봇 관련주는 삼성전자에서 나올 보피 때문에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율주행과 로봇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매매 대응 뭐 이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짧게 샤페론으로 한번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고급방에서는 이제 전고체 관련주 한동화성 계속 모았습니다. 이거 매매를 한 지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이 됐다는 건 몇 년 동안 보유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처럼 상승되는 수익 실현을 해주고 최근에 또 며칠 동안 신규원분들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매매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양행을 우리가 봐야죠. 유한양행을 봐야 되는데 유한양행은 미국에서 인정받은 렉나자를 통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녹십자뿐 아니라 유한양행뿐 아니라 녹십자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두 기업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혈액제제 알리글로로 미국 진출에 성공을 했죠. 자,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은 것이 이제 8월 달에 내용이 나왔고 그때부터는 주가 탄력을 받으면서 유한양행이 바이오주 중에서 아주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함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오주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바이오 핵심주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바이오주들은 지금 해줄 얘기가 많은, 할 얘기가 많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초에 1월 달에 강연회에서 레고켄바이오 시절에 이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주입니다.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항상 이 바이오주들의 특징은요, 추세적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 뭐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정해놓고 가다 보면 시기적으로 잘못 만나면 그냥 극단적인 시세가 나와버려서 대응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추세 분위기랑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이 기술에 대한 그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셔야 돼요. 레오캔바이오 같은 경우,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 레오캔바이오 시절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기술은 이미 나왔고 머크사와 함께 기술 이전 계약까지 뭐 얘기를 다 드렸는데, 이게 작년 얘기예요. 작년 얘기이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로 인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리가캔바이오의 중요한 역할인 항체 약물 적합제, 항체에 항암제를 더 씌워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건 치료제인데요. 100의 항암제를 주었을 때 200의 효과를 내는 역할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물을 100을 줬을 때 200을 주는 것만큼 항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치료에 혁신적일 것이다. 이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항체약물 적합제가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양행, 리가캡, 녹십자 모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바이오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런 바이오주들에 대한 흐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비만 치료제를 바이오주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펩트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기술평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펜트론 지금 뉴스들은 계속해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제약과의 이 대화제약도 함께 뭐 이 뉴스에 걸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폰으로 보시면 이 기사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대화제약, 펜트론 이런 종목들이 중국 진출 그리고 일라이릴리아의 계약 소식 등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뉴스인데요. 대화제약은 이제 중국 진출, 펜트론은 일라이릴리아의 계약 소식입니다. 이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이 알테오젠 등등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외국계 대형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이나 기술 평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 이슈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술 평가 계약뿐만 아니라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효과까지 맞아가면서 저게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바이오주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좀 더 좀 넓게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마성일 수 있잖아요. 일시적인 테마성일 수 있는데 테마로 그냥 짚고 넘어가기에는 비만 치료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매력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당장 구입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일단 위고비의 국내 출시, 그리고 일라이릴리와 이 펩트론의 기술평가 계약, 이런 부분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우리나라의 확립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블루엠탱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저는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모두를 다 수익 내면서 매매를 했었던 여러분들하고 저희 회원분들하고 리딩을 하면서 수익을 냈었던 바가 있었던 바가 있는데, 특히 D&D 파마텍도 이제 오늘 좀 올라왔는데 이 종목조차 우리는 굉장히 큰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샤페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샤페론이 서서히 지금 상승 중인데요. 2차 상승 파동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전고점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지금 단계가요, 가장 가격이 높은 자리에서 거래가 일어났었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거래량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만 실려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바이오 쪽은 정말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갔잖아요.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고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금리 인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모두 금리 인하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맨 땅에 헤딩을 한다고 표현하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계속 돈을 쓰면서 연구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금리에 되게 민감한데요. 이 민감한 금리 인하 환경이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환경에 제동이 걸릴 만한 이슈들이 있었죠. 국제유가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제유가는 이제 다시 사그라들면서 좀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이제 내일 발표될 CPI가 또 문제가 될 텐데요. 이번 9월 FOMC 의사록에서 매 파론과 비둘기 파론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의구심을 품어야 돼요. 이게 바이오주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좀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런 금리 인하 이슈를 무마시킬 수 있을 만한 바이오주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별 이슈들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오늘의 시크릿 종목은 이 진 매트릭스를 제가 꼽아보고 싶은데요. 원래는 제가 이 진 매트릭스는 2주 전부터 관심주였지만 추천을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8월 달에 상승했을 때 코로나19가 저때 갑자기 또 확산 일로가 있었죠. 이때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주로서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이때 움직였기 때문에 신뢰도를 갖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상포진 백신 관련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을 하면서 이것을 토대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구간일 것 같고요. 9월 26일 날 첫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횡보 타입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맥락이 있죠. 여기서 쐐기형 보이면서 날짜가 거의 다 됐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한번 진 매트릭스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금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이 국가 의무 백신 접종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강한 주가 탄력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의 움직임들, 시장 자체는 보합권이었지만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SK온에서 아까 이 전고체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이 SK온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연구 개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상온구동 전고체 배터리용 응급 개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의 지금 선두주자는 삼성 SDI로 봐야 됩니다. 3월 달에 로드맵까지 발표를 했고 다양한 경로로 봤을 때 삼성 SDI를 대장주로 봐야 되는데 국제과제로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건 민테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포함이 되고요. LNF, 나인테크 여러 종목들이 포함이 됩니다만은 저는 항상 이 한농 화성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반복 매매로 수익을 봤다라고 아까 얘기를 드린 부분이었는데요. 한농 화성이 가소제와 가교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가소제는 물질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이런 화학 물질이고 가교제는 응집력을 부여하는 이런 물질이라고 해요. 이 물질을 LG 화학에 납품을 하던 것이 바로 한농 화성이었고 사실 한농 화성 같은 경우에는 계면 활성제나 G2라고 하는 주로 세정제를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세정제를 만들었었던 한농화성 같은 경우가 이 전고체 배터리로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가교제와 가소제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농화성은 가장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대장주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항상 상승 흐름을 보인 다음에 깊게 한번 눌리고요. 근데 이건 시장 영향도 큽니다. 다시 한번 상승한 다음에 또 깊게 한번 눌리고 이거 시장 영향이 큽니다.
결론은 뭐냐면 항상 상승할 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성장을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기술력 자체가 이 글리콜 에테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반도체 OLED 이제 세정제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기술을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술을 수입해 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한노화성의 기술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면활성제 등등의 특수 이제 화학 세정제들을 만드는데 이걸 토대로 어떻게 뭐 전고체냐 이런 생각을 하면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가소제와 가교제라는 것을 LG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물질의 유연성과 응집력을 부여하는 이런 화학물질, 전고체에서 바로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농화성 오늘 아주 상승 탄력이 좋았죠. 그러면서 1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2차전지 전반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농화성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내려왔지만 오늘 이제 최근 고가를 돌파했고요. 다시 조정 구간에 돌입한다면 재매수 구간도 함께 올 겁니다. 이 한농화성은 제가 고급방에서 계속해서 리딩을 하니까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반도체 얘기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모건 스탠리가 또 악독한 반도체의 겨울 삼성전자에 오고 있다라는 뭐 이런 제목의 아주 악독한 보고서를 냈는데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시온킴 씨가 아주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의 또 의견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시온킴이라는 이 연구원이 이 반도체 업황이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을 했어요. 근데 하강 국면에 있는 걸 모르나요? 주가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주가는 이 업황이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지 업황이 나오고 주가가 움직이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주식의 특징을 모르고 이런 보고서를 썼나요? 이미 7월 11일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강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퀀텀 점프를 해오고 있었고 그 퀀텀 점프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기 실적은 당연히 성장폭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쉽게 들면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매출이 증가했으면요. 그 다음 2분기는 1분기 대비해서 50% 증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한 20%도 증가를 못합니다. 하지만 금액 자체는 1분기 때는 전년 동기 50% 증가해서 1조라면 2분기 때는 20% 증가해서 1조 2천억이 되는 거죠. 즉 금액은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상승폭 퍼센티지를 맞춰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업황이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성장폭이 둔화됐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둔화된 다음에는 고점을 찍었으니까 다시 각도상으로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서서히 줄어들지만 전전전 분기 50% 성장하기 이전에 보다는 항상 성장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반도체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겨울이 왔다라고 평가를 할 건 아니죠. 겨울이 왔다고 해도 되는데 겨울이 온 다음에 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이 보고서에다 표현한 말이 굉장히 웃기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폐가 많아요. 주식의 특징을 고스란히 써놓으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해결 방법을 가지고 써놓고 이렇게 논리를 섞어 놓으면은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보통 호황기가 6에서 8개 분기면 끝나곤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끝난 게 맞아요. 끝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다시 호황기가 옵니다. 그 분기는 쉽게 말해서 한 3에서 4분기 정도 이후면은 상승 흐름이 도래하는데 이건 업황의 상승인 거고요. 주가는 그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업황이 둔화됐는데 그걸 알고선 주가가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삼성전자는 디램 위주, 지금 사양산업인 반도체이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원인으로 써놓고 있어요. 근데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HBM 시장은 성장 중이죠. 반도체는 HBM과 디램을 다 함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죠? 엔비디아는 주가가 어때요? 삼성전자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모건 스탠리에선 TSMC에서는 계속
성장 국면에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이 매도를 해놓고 매도한 명분을 갖기 위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일종의 선행매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망가지면 외국인들이 좀 더 싸게 지분을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가 흐름 이거 그냥 단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이 그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웃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적으로 최근만 봅시다. 올해 6월 3일경부터 7월 11일까지 외국인은 집중적인 매수를 했어요. 평균 단가 얼마 맞춰져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8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7월 11일 이후에 지금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거 평균 단가 어디에 맞춰져요? 75,000원대. 오히려 75,000원 이하일 거예요. 왜? 떨어지는 이 굵은 음봉에서 더 많이들 팔았으니까, 더 많이 팔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선 상승할 때 평균 단가가 더 높을 거예요. 왜? 올라갈 때 슈팅 나올 때 더 많이 샀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외국인들 여기서 사서요, 여기서 지금 팔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매매 패턴입니까? 여기서 산 거 손절하고 있네요. 물론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삼성전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이렇게 높진 않겠죠. 하지만 최근에 매수한 금액 대비해서 최근 매도한 금액은 손절이 분명합니다. 잘못된 매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를 쓴 숀킴 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도체는 공포에 사고 과열에 매도해야 된다고. 지금이 과열인가요? 근데 과열이 아닌데 매도하고 있죠.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며. 지금 공포예요, 아니에요? 공포죠. 더 큰 공포가 오더라도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공포입니다. 과열은 절대 아닌 거잖아요. 그럼 공포가 진행 중인 이 순간에 어디가 공포의 끝일지 모르고 어디가 공포의 최정점일지 모른다면 지금 조금씩 사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나서 과열됐을 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열됐을 때가 언제예요? 외국인이 제일 많이 매수했을 때입니다. 저는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최근 하락 구간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타기를 하는 그런 매매 패턴이겠죠. 매매 패턴 보면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줄기차게 지금 산다고 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문제가 되는 매매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사가 더 문제라고 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는 건 내일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일 오르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자금이 좀 되기 때문에 한두 분기 이후를 보고 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알면서 그거를 보고서에 써놓고도 반도체 그래서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공포 구간이니까 사야 되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는 겨울이 왔어. 근데 반도체는 흔히 공포에 사서 과열에 팔아야 된다고 여기에 항상 여기 있죠. 공포에 사서 과대 평가를 받을 때 파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업황 공포잖아. 그럼 사야죠. 근데 반도체가 겨울이래. 어폐가 있죠. 굉장히 모순적인 보고서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은 D램과 HBM을 확실하게 갈라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또 수급적인 패턴을 봤을 때 지금의 매매 행태를 봤을 때 한두 분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하고 상승을 시작하면요. 그리고 7만원, 7만 5천원대 오면 외국인들이 그때 줄기차게 살 겁니다. 바로 여기서 줄기차게 매도하는 외국인들 여기 올라갈 때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이 매매 패턴을 따라갈 필요 없고 이 보고서에 우리가 자극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저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이닉스 얘기를 더 많이 해드렸었고 어떻게 대형주는 하이닉스 그리고 중소형주에선 양쪽을 다 아우르는 밸류체인. 자, 이런 부분으로 투자 전략적으로 가야지 자기들이 매도 쳤다고 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는 이런 보고서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수급창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삼성전자 매매 패턴 기가 막힙니다. 외국인들 8만원에 산 거 지금 7만 5천원에 던진 거예요. 평균적으로 단가를 보면.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신뢰하고 기업적인 면에서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우리는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소액의 투자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철저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에 제가
이런 글들을 썼는데요. 모든 주식에는 사이클, 즉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활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상승에 쫓아갈 필요 없어요. 그건 외국인들이 상승을 만드는 거고 기관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쫓아갈 필요가 없고요. 하락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아가면 됩니다. 다만 하락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항상 비중 관리가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고 시장 대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뭐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내려갈 때 항상 언론에서, 저도 방송을 나가지만 대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개인 투자자의 최애 종목 삼성전자 또 뒤통수를 때리나,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몰빵하지 말고, 하락이 왔다라고 해서 바닥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몰빵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중 관리해 주시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우리 시장 대응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방송국에 가는 날이라 영상을 올릴 수가 없겠군요. 내일은 SBS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